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당신이 공유해주신 그 RTOK 프로젝트 백서, 이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경이랑 건설 분야, 실물자산, RWA라고 하죠. 이걸 토큰으로 만든다는 건데 상당히 흥미롭네요.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같이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니까 그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유랑요, 또 석산자원, 그리고 탄소 배출권, 이렇게 세 가지 좀 다른 종류의 실물 자산을 하나로 묶어서 RTOK라는 암호화폐로 만든다는 구상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역시 블록체인 기술이랑 NFT 형태의 디지털 보증서를 쓰는 건데요. 이걸로 그 자산들 거래의 투명성이나 효율성 이런 걸 높이겠다, 이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RTOK 프로젝트,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또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지,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자세히 보죠. 우선 RTOK가 추구하는 큰 비전, 그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백서 보니까 환경 및 산업 자원의 가치를 디지털화해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구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맞아요. 그 목표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실물 자산 있잖아요. 플라스틱 재생유, 석산자원, 탄소 배출권. 이걸 블록체인 위에서 토큰화하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 자산들의 전체 가치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기반의 BEP20 표준 토큰, RTOK로 표시하고요. 아, BEP20. 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자산의 소유권이라든지 세부 정보 같은 그런 고유한 내용은 BEP-71 표준 NFT 아시죠? 그 대체 불가능 토큰. 그걸로 디지털 보증서를 만들어서 증명한다. 이런 하이브리드 방식인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세 가지 자산을 딱 묶었을까요? 그냥 여러 자산을 담보로 한다, 이런 거 이상으로 어떤 전략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백서에서도 각 시장의 문제점이나 기회 이런 걸 언급하긴 하던데. 아, 그거 좋은 질문이십니다. 사실 각 시장, 그러니까 플라스틱 재활용, 건설 자재, 그리고 탄소 배출권 시장, 이게 개별적으로 봐도 성장 잠재력이 꽤 크거든요. 예를 들면 2024년 기준으로 글로벌 탄소 배출권 시장 규모가 한 2,500억 달러, 그 정도로 추정되니까요. 근데 이 시장들이 공통적으로 좀 투명성이 부족하다거나 일반 투자자가 접근하기 좀 어렵다거나 거래 과정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아래 토큰은 이걸 블록체인으로 풀겠다는 건데 재밌는 건 이 세 자산을 조합했다는 점이에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클 수 있는 탄소 배출권하고 또 좀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는 석산자원, 이런 걸 묶어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안정성을 좀 꾀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보이고요. 그리고 또 ESG,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여기에 대한 투자 관심 증대나 순환경제 전환 같은 이런 시대적 흐름, 이걸 기회로 보려는 전략이기도 하죠. 기술적인 부분 조금만 더 들어볼까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BSC 기반이라고 하셨는데 특별히 BSC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주로 보면 거래 수수료가 싸고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 가상 머신 EVM이랑 호환이 된다는 점 때문인 것 같아요. EVM 호환이 되면 기존 이더리움 생태계의 다양한 서비스들하고 쉽게 연동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연동성. 네, 그래서 토큰은 BEP20 표준으로 총 30억 개 발행돼서 이 아라비오 포트폴리오 전체 가치를 나타내고 또 시장에서 거래 유동성을 담당하게 되고요. 반면에 개별 실물 자산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특정 채석장의 어느 구역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양의 재생유 소유권 같은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 법적 권리나 평가 가치 같은 것들은 고유 아이디를 가진 BEP771 NFT 디지털 보증서에 기록되는 거죠. 이 NFT가 일종의 디지털 등기부 등본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토큰 발행만 하는 게 아니라 리투비라는 자체 마켓플레이스도 만든다고 하던데요. 이름 보니까 리소스 투 비즈니스 약자 같은데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리투비는 기업 간, 그러니까 B2B 자원 거래를 위한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기업들이 플라스틱 재생유나 골재 같은 원자재, 아니면 탄소 배출권 같은 걸 사고 팔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거래가 토큰으로 이루어지고요. 또 거래되는 자산의 신뢰성은 아까 말씀드린 그 NFT 디지털 보증서를 통해서 확보된다는 점이에요. 아, 거래는 토큰으로만? 네, 판매자가 자원 정보랑 관련 증빙 자료 같은 걸 등록하면 제3자 검증기관이 이걸 검증하고 그 다음에 NFT 보증서가 발급돼요. 구매자는 이 NFT를 보고 자산의 진위나 소유권을 확인하면서 투명하게 거래할 수 있는 구조,
이걸 만들려는 거죠. 실물 자산 기반이다 보니까 역시 토큰 가치 안정성 이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 어떤 것들이 좀 언급되어 있나요? 자, 그렇죠. 실물 자산 기반 토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백서에서는요, 실제 담보된 자산 가치하고 연동 비율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충분한 유동성 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거, 또 토큰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한테 스테이킹 보상을 주는 거, 리셀러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성화하는 거, 뭐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팀이나 초기 투자자 물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단계적으로 락업 해제하는 계획이랑 마켓플레이스 거래 수수료 일부를 써서 토큰을 다시 사들이거나 소각하는 정책, 이런 걸로 시장 유통량도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RETOK라는 건 플라스틱 재생유, 석산자원, 탄소 배출권 이 세 가지 실물 자산을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BEP120 토큰이랑 BEP711 NFT로 디지털화하고 또 자체 B2B 마켓플레이스인 리2B를 통해서 거래하게 만들고 다양한 장치로 가치 안정되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네요. 결국 실물 자산 투자의 문턱을 좀 낮추고 새로운 유동성을 만들려는 시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기존에는 좀 따로따로 거래되던 실물 환경 자산이나 산업 자산 시장들을 블록체인 기술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그 가치를 디지털 환경에서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특히 NFT를 단순히 소유 증명, 이걸 넘어서 자산의 세부 정보나 법적 권리까지 담는 그런 디지털 등기부등본처럼 활용하려는 접근, 이게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늘 아리톡 백서를 통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의 구체적인 사례 또 그 가능성을 좀 엿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요, 이렇게 검증되고 토큰화된 실물 환경 자산들이 앞으로 더 넓은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생태계랑 본격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면 그때는 단순히 자산을 사고 파는 걸 넘어서서 이 지속 가능한 금융이라는 게 또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